지역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려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신부 정보아가 사랑을 찾아 결혼식장을 떠나버린 순간 그의 계획된 미래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남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선택한 결혼이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늘건설 외동딸과의 결혼을 통해 6개월 후 상무 자리까지 약속받았던 그 모든 계획들이 한 통의 문자로 인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안해요. 나 그 사람한테 가요. 정보아가 남긴 이 짧은 메시지는 지역의 인생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 입장을 기다리던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이 그의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보아하고 잘 어울리고 잘 되었으면 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정보아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호감 가는 캐릭터라 계속 연결될 줄 알았는데 설마 여기서 끝은 아니겠죠? 어떤 스토리로 다시 연결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상철과의 격렬한 가치관 충돌은 예고된 파국이었습니다. 흑수저 세대는 다 그렇다며 현실적인 선택을 정당화하려던 지역의 모습에서 현 세대의 냉혹한 현실인식이 드러났습니다. 집도 없이 자식 키우며 살고 싶지 않다는 그의 솔직한 고백은 아버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나처럼 살기 싫다는 아들의 말에 상철의 눈빛이 흔들렸고 33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당장 나가라는 아버지의 호령과 함께 지역은 집을 떠났습니다. 짐을 싸며 돌아보는 그의 시선에는 후회보다는 오히려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독립인지 아니면 단순한 가출인지조차 애매한 상황에서 그는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은호의 가슴 한켠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애틋한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녀는 더 이상 모르는 사람으로 대하겠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 속인 게 너무 화가 난다며 소리치던 그 순간에도 그녀의 눈가에는 애틋함이 번졌습니다. 한편 재벌 3호 고성희의 수상한 행보가 계속되었습니다. 은호에게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디자인 비용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그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흔한 출생의 비밀인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건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막노동에 몰두하며 자신을 학대하듯 살아가던 지역의 모습이 처연하기만 합니다. 지방으로 내려간 그는 마치 자신을 벌주듯 혹독한 노동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손에 박힌 상처들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내면의 상처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막걸리에 취해 실신할 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그의 모습에서 극도의 자기혐오가 읽혔습니다. 성재가 찾아와 건넨 수표를 풀숲에 던져버리는 순간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구의 선의조차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바닥까지 떨어진 자신을 발견한 지역의 절망감이 화면 가득 번져나갔습니다. 일용직 차가 보육원 앞에서 내려주자 지역이 많이 놀라며 오늘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모습은 또 다른 반전을 암시합니다. 혹시 그에게도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의 과거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면 현재의 그의 선택들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럭을 몰고 서울로 자재를 받으러 가던 지역이 백미러에 비친 은호의 모습을 보고 급히 숨는 장면은 그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쪽팔림과 부끄러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녀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상철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장남을 끼고 살아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의 모습에서 기성세대의 애환이 느껴집니다. 공원에서 소주에 취해 벤치에서 잠든 그를 찾아온 다정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부모의 마음을 뭉클하게 표현했습니다. 난 무슨 일이든 우리 애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할 거야. 상철의 이 다짐에서 아버지로서의 의지가 느껴지지만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한계도 엿보입니다. 아들을 내보내지 않으려 했다며 후회하는 그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정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은 가족의 해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라며 지역에게 보내는 문자에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완의 어깨 위에 갑작스럽게 떨어진 장남 역할의 무게가 그를 압박합니다. 형이 비워둔 자리를 채우기 위해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그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완이 3남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하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맞이 역할을 떠맡게 된 상황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형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그의 복잡한 심경이 잘 드러났습니다. 수빈의 계산적인 마음이 성재를 향해 뻗어나갑니다.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녀의 실용주의적 태도는 현 세대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구독자 10만을 돌파하며 부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는 그녀의 당당함이 오히려 시원하기까지 합니다. 성재에게 남친룩 컨셉 촬영을 부탁하며 부모가 해준 것을 들이대는 모습에서 그녀만의 협상 스타일이 엿보입니다. 은호의 마음속에서 지역에 대한 미련이 다시금 고개를 듭니다. 결혼식이 파토난 후 되살아나는 옛 추억들 속에서 그녀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색연필을 선물하며 격려해주던 지역의 따뜻한 모습이 현재의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어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자신 없어 하던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 순간들이 지금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뒤풀이 자리에서 지역의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을 말리는 은호의 모습에서 여전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고 실망스럽지만 그를 욕하는 것은 듣기 싫다는 복잡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지혁 친구와는 얘기하기 싫다며 성재를 피하는 모습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재의 눈빛에 담긴 간절함이 점점 짙어집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품어온 마음을 조심스럽게 드러내는 그의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나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소극적인 고백은 그의 신중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은호의 마음은 여전히 지역에게 머물러 있고 내 선배님이라며 철벽을 치는 그녀의 반응이 그를 더욱 안타깝게 만듭니다. 친구나 명예 선배 정도는 되는 줄 알았다는 성재의 말에서 그의 상처받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9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지켜봐온 마음이 단순한 선후배 관계로 치부되는 현실이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윤현민의 섬세한 연기가 이런 미묘한 감정선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딴 남자로 잊으라며 수정이 주 2회 소개팅을 시켜주겠다고 나서는 장면은 현실적인 조언이면서도 은호의 현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될 리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고성희의 수상한 움직임 뒤에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은호에게 접근하는 그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성애인가 아니면 다른 계산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80평 상가의 2억짜리 인테리어를 의뢰하면서 디자인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제시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솔직히 고성희의 캐릭터가 가장 예측하기 어려워서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기대됩니다. 미술이란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한 장르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그녀의 요청도 단순하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이것이 딸 영라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은호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계약서도 쓰기 전에 폰으로 계약 내용을 녹음하는 그녀의 행동에서 치밀함이 느껴집니다. 영라의 스토커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차에 침입한 스토커로 인해 공포에 휩싸여 도망치다 계단에서 쓰러진 영라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신고하지 말라며 팬이라고 둘러대는 그녀의 반응도 이상합니다. 고성희가 시킨 대로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보육원 출신 남자와 눈이 맞았다던 정보와의 과거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그녀가 결혼식을 도망친 이유가 단순한 사랑 때문이었다면 지역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시청자들을 경악해 할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우리시 저수지에서 30대 초반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혹시 그것이 지역인 것은 아닐까요? 절망에 빠진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요? 막노동에 지쳐 쓰러지고 성재의 수표마저 거부하며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던 지역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기 싫다며 눈물 흘리던 그의 마지막 모습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지역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혹시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지역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저수지라는 장소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죽음과 재생의 공간으로서 지역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이 이 뉴스를 들었을 때의 반응이 어떨까요? 특히 아들을 내보냈다고 후회하던 상철의 충격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다정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때가 되면 돌아오라고 문자를 보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은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사람으로 대하겠다며 단호하게 말했지만 정작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애틋함이 후회와 자책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지역의 죽음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적 장치로서 충격을 주되 실제로는 다른 결말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인물들이 자신의 마음을 재정리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역이 살아있다면 이 위기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될 것이고 가족들도 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은호 역시 자신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재에게는 은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7회는 모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동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는 이야기,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이야기,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인물들의 감정선과 숨겨진 비밀들,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까지 기다리고 있는 화려한 날들 7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과연 저수지에서 발견된 시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고성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KBS ETV 토요일 저녁 8시 본방사수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